좋은 피부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높은 수분감의 피부, 그리고 염증도가 낮은 피부 조건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피부 자체의 모이스처가 좋아야지 빛이 잘 반사가 돼서 광적인 느낌을 상대방에 줍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되면 정말 좋은 안색을 가진 피부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레이저 시술이 사실 요즘 워낙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종류도 일단 많고 맞아요. 잘만 받으면 10년 전 피부로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10년이라고 딱 굳이 못 받기는 좀 어렵지만은 또 레이저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에너지 기반의 메디컬 에스테틱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선생님이 지금 질문해 주셨던 그 내용은 가능하고요. 잠깐 간단히 조건을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탁월한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의 손을 빌려서 명품 레이저를 사라고 할 수 있는 고급 기반의 정말 좋은 레이저 빔을 발산하는 그런 장비가 같이 한다면 여러분들의 피부는 지금 상태보다도 그 앞으로 10년 정도는 충분히 리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안 할 이유가 없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원장 선생님과 어떤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 부위별로 내가 어떤 시술이 맞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피부결과 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피부결과 톤을 동시에 개선해준다는 레이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시술인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 이 강의 자체가 의대생을 상대로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단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좀 전달해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피부라는 건 두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결의 문제, 오돌도돌하다, 나 왜 이렇게 까칠까칠하지? 하는 그 결의 문제에 그리고 또 하나가 큰 게 색깔, 어두워, 칙칙해, 이런 것은 컬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나운서님의 질문에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레이저가 있느냐, 진짜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피부 결에 대한 어떤 트러블 자체를 개선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깎아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피부가 이분하지 못한 부분은 울퉁불퉁했을 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레이저 빔이 일단 한 개는 이 피부 결을 관장하면서 피부를 좀 스무스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면 리서페이싱이라고 합니다. 리서페이싱을 한번 해주는 레이저가 한번 조사되고, 동시에 또 하나의 슈팅이 그거보다는 더 깊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피까지도 들어가는 인발부할 수 있는 레이저가 동시에 슈팅이 되는 레이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치료가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피부 결이 서페이싱이 되면서 스무스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레이저는 진피까지 들어가서 진피의 리주비네이션, 그러니까 재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콜라겐 생성, 기본적인 진피의 환경 퀄리티 자체를 개선시키기 때문에 피부 진피가 좋아지면 결국에는 피부가 맑아집니다. 예를 들면 피부 안에 있는 불필요한 색소들의 제거가 빨라지고요. 또 피부 안에 있는 쓸데없는 노폐물의 어떤 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피부 결도 이분해지고 피부도 맑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저들의 구체적인 명칭은 여기서 제가 상기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은 현존하고 있고, 대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레이저는 사실상 고가의 명품 레이저 군에 속합니다. 그러면 다음 부위를 좀 살펴보자면요. 어떤 분들은 잡티나 모공, 탄력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이런 피부 문제나 부위에 따라서도 레이저 종류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보면은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피부과라는 영역을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드물어요. 왜냐면은 피부과라고 생각하면 조금 여유로운 사람들만 가야 되는 영역? 피부과 생각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돼. 괜히 너무 과소비 되는 거 아니야? 좀 그런 어떤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찾는 시술이 잡티 제거입니다. 그래서 잡티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예를 들면 점, 아니면 검버섯, 일광 흑자 같이 좀 눈에 띄는 것들, 주근깨 같은 것들도 속할 것 같아요. 잡티 같은 경우에 쓰는 레이저들은 보통 펄스가 짧은 쇼펄스 레이저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색깔이 대부분 강렬하죠. 검다 이겁니다. 검을수록 사실은 제거가 사실 쉬워요. 왜냐하면 레이저는 이 블랙에 예민한 반응을 보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얀 얼굴은 크게 반응을 안 해요. 쇼펄스 레이저가 필요한 영역들의 그런 잡티들은 쇼펄스가 주로 이루어져서 치료를 하고요.
만약에 나머지 뭐 탄력이라든지 모공의 영역을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 모공과 탄력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모공이 넓어지는 이유는 1차적으로 노화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탄력 저하와 같이 노화 현상이 발생했을 때 모공이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을 줄여주는 치료는 결국엔 탄력을,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치료라는 말로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탄력을 주는 거는 대부분 진피 쪽의 영역까지 도달을 해서 어떤 개선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숏펄스가 아니라 대부분 롱펄스 레이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제네시스 토닝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은 진피까지 롱펄스 레이저를 줘서 그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이 피부 진피 쪽에 긴장감을 주고 재생감을 줘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공은 좁아지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모공 치료도 되고 탄력 치료도 같이 된다는 그런 느낌 자체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크게만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질환의 타겟에 향해서는 다 그 사용되는 그 레이저의 종류라든지 그런 색이 그런 종류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노화와 관련된 고민들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색소 침착이라던가 네. 뭐 피부의 탄력 저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레이저를 그리고 어느 정도 주기로 맞는 게 좋을까요? 지금 앞에 좀 설명하면서 일부 비춰드린 점이 있는데 네네.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피부라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는 크게는 유전적인 문제. 두 번째로는 이제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의 세기가 너무 세졌죠. 그 부분 자체는 굉장히 스킨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피부한테 불리한 거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나이 듦입니다. 그러니까 노화. 그러니까 에이징이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노화라고 하는 영역에서 피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얼굴이 일단 어두워지죠. 네. 여러 가지 잡티가 예전에 내가 어리고 좋았던 시절에는 별로 이런 피부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칙칙해지지? 그런 노화 현상이 오고요. 또 예전 같지 않고 왜 이렇게 흘러내릴까? 탄력이 없고 볼살도 줄어들죠?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 탄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피부가 겪게 되는 거는 색깔의 탁함, 그리고 피부의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소의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숏펄스 레이저나 롱펄스 레이저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색소를 녹이거나 좀 색소의 어떤 크기 자체를 쪼개면서 숏펄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환자분들한테 표현 드릴 때 두들긴다, 망치질을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색소를 쪼개는 것도 안 되는 또 색소들이 있어요. 고약한 녀석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펄스가 길어지면서 세기가 강해질 수 있는 좀 그야말로 세기가 강한 롱펄스 레이저라는 것이 그런 특성인데 그런 녀석들은 아무래도 펄스가 길다 보니까 이 레이저 빔 자체가 색소와 부딪히는 시간이 펄스가 길어지다 보면 열 에너지가 더 크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서머라이시스라고 해서 녹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색소는 두들겨서 깨기도 하는 숏펄스, 그리고 녹이기도 하는 롱펄스 레이저를 통해서 우리가 피부 노화로 인한 색소 어떤 컬러 체인지를 우리가 보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쪽에서 탄력 저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피가 꼭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피부는 진피에서 어떤 프로덕션을 통해서 새로운 콜라겐, 탄력성, 어떤 피부의 어떤 건강함은 진피가 주로 주된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진피 쪽으로 들어가는 레이저는 숏펄스는 어렵고 흔히 말해서 롱펄스가 펄스가 길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롱펄스 레이저를 주로 이용해서 이런 경우에는 진피에 개선점을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피의 개선점의 대표적인 것이 결국에는 콜라겐 리모델링 이 컨셉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의 경우 탄력 저하는 롱펄스를 통해서 피부의 개선 환경,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콜라겐의 프로덕션은 콜라겐을 많이 생성시킴으로써 좀 전과는 다른 피부로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통에는 그 피부 트리트먼트 자체 그 주기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2주에서 보통 4주 기간을 잡습니다. 왜냐면은 그 리액션이죠. 어떤 레이저로 인한 피부에 작용이 있고 나서 그 작용을 통해서 피부는 일정 성분 회복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기간을 짧게는 2주, 좀 길게 잡았을 때 4주 정도를 두는 것이 우리가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해보고 났을 때 가장 적절한 기간이다, 주기다 보통 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보통 2주,
그리고 좀 길게는 4주 정도로 보면서 환자분들의 피부를 저희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위와 문제에 대한 레이저의 원리를 아주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고 하면은 다들 피부가 좋아진다고 네네. 하잖아요. 근데 피부과에서 말하는 이 좋은 피부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이 어떤 컨디션을 개선까지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친구들이 뭐 피부 좋다 할 때 이제 흔히 예전부터 우리들이 쓰는 말들은 안색이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피부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일반인 분들은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클리닉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원장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피부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높은 수분감의 피부, 그리고 염증도가 낮은 피부 조건을 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수분감이 높다는 피부는 뭡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물광 피부. 수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서 호수를 바라보면은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네. 빛 반사가 물에 댔을 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찬란한 그 빛 반사가 이루어져요. 보통 피부 자체의 모이스처가 좋아야지 빛이 잘 반사가 돼서 광적인 느낌을 상대방이 줍니다. 그래서 높은 수분감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안색을 결정짓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한 수분감이 있어야지만 진피 내에 좋은 재생력이 계속해서 컨티뉴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잡아놓는 피부의 힘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뭐 염증도가 낮다는 거는 흔히 말해서 트러블이 잘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성인성 분들에 보면은 이런 턱 주변, 이 코 주변에 많이 염증이 나요. 그거는 대부분 이쪽 피부가 재생력이 떨어지고 저항감이 가장 그래서 약합니다. 그래서 염증도가 낮은 피부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트러블이 없는 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좋은 안색을 가진 피부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좋은 피부라고 한다면은 네네. 높은 수분감과 네. 그리고 낮은 염증 수치가 네.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명품 레이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 요즘 워낙 고가의 시술 장비들이 많잖아요. 네네. 대체 일반적인 레이저와 비교했을 때 네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 대비 효과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네네. 그 질문은 참 관심도 많고, 요즘 뭐 명품이라고 하면은 뭐 흔히 말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명품 백들 뭐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이유는 다만 그것이 비싸기 때문만 아닐 것입니다. 뭔가 그 자체가 주는 가치감, 뭔가 유니크함, 네. 남들과는 뭔가 다른 듯한 느낌, 뭔가 차별화된 느낌, 그런 어떤 고귀한 소수만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에서 아마 명품백이라는 것도 선호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들 레이저 영역에서는 뭐 이걸 환자분들이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느낌이 틀립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고가의 명품 레이저들은 정확합니다. 약속을 잘 지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가 환자분을 상대로 해서 피부 상태마다 다를 때 레이저의 어떤 주기라든지 세기라든지 그리고 이 발사 횟수 그리고 그 발사하고 나서의 그런 어떤 조사 듀레이션, 발사 세기 이런 것을 세팅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레이저를 조사하면 그 과정에서 세팅값에 맞게 아주 정확하게 고가 레이저들은 이런 업무를 수행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상상해냈던 그 치료 결과가 어긋남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레이저의 정밀성인데 그런 정밀성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가 레이저, 명품 레이저군에 속한 그런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안정도를, 정밀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가 레이저, 명품 레이저를 굳이 말하면 선호한다?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좀 사치를 부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자기의 삶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자기가 더 어떤 일을 할 때 의욕을 더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을 권장하기 때문에 과연 피부에 적절한 레이저, 적당한 레이저를 쓴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최고로 좋은 레이저, 최고로 안전한 레이저를 쓴다는 건데 그 말을 조금 관심 있게 좀 표현을 하면은 재미있게 고가 명품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그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고가 명품 레이저가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게 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피부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떤 첫인상이나 느낌이 네네. 많이 좌우되기도 네네. 하잖아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피부를 위해서는 좀 고가의 장비 안 할 수 없다. 좀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주기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고가의 장비가 왜 중요한지는 알았는데 네. 그리고 레이저의 원리가 어떻게 네. 돌아가는지는 알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내가 얼만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사실 뭐 좀 돈을 그래도 투자했으니까 한 번 받고 딱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반복적인 관리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 말에 이런 질문에 앞서서 세상에 어떤 의사 선생님도 필요 없는 치료를 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간단한 염증 관련된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끊고 끝나고 환자가 해피해진다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우를 가지고 한 번만 치료해도 되던데요 하고 질문을 해오시면은 치료하는 원장님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방송이라는 한정된 공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일반적인 말씀만 드린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주기는 필요한 이유가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레이저 어떤 빛에 기반한 에너지 기반의 이런 레이저 장비는 일단 환자분마다 그런 세기에 대한 반응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진료를 하고 나서 환자분이 2주 후나 4주 후에 피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봤을 때 다음번에 레벨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레벨로 환자분을 치료하고 2주 후에 봤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 A라는 레벨이 맞는 거죠. 근데 A라는 레벨로 레이저를 조사했는데 그 다음번에 환자분은 2주 후에 뵀어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발적도 심하고 가려움도 심하고 하다못해 붉은 염증성이 보인다 하는 거는 아마도 레이저가 세기가 너무 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낮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플랜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단번에 끝나는 시술은 사실상은 어렵고요. 그 다음번, 이거는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환자분을 위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밀한 컨트롤이 되는 레이저 세기를 의사 원장님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주 후에 또 상황을 또 보고요. 그리고 나서 환자분의 피부가 점점 좋아질 거기 때문에 레이저의 세기는 세지기보다는 좀 더 마일드하게 가져가면서 다른 또 어떤 사이드에 있는 또 다른 시술이 또 추가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이 병행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치료가 왜 중요한 거냐는 거는 더 정밀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세기는 일괄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의 환자의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매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다 자기의 피부에 맞는 에너지 파장을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보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환자분들이 노력을 통해서 병원에 방문 잘 해줄수록 환자분들은 더 좋은 피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치료든 마찬가지지만 이 개인차가 사실 있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함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어느 정도의 어떤 시술이 맞는지 이 점진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다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좋은 시술이 뭔데 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피부미인을 위한 대표적인 시술 카테고리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주관적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예뻐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는 방법도 있고요. 좋은 화장품을 쓰는 방법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레이저 치료의 영역에서 제가 권해드리고 제가 디자인하고 있는 큰 카테고리는 일단은 제모의 영역이 굉장히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모는 이 비포 애프터가 명확해요. 털 뽑고 없고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분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크게 상이함이 없고 거의 100% 만족합니다. 없어졌으니까. 그거는 주관적인 영역이 아니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모는 치료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들이 가성비라고 할까요? 만족도가 제일 높은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털이 바로 없어지니까 확연한 차이니까 거기에 불만족이 끼어들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모가 가져다주는 이점은 이 털이 빠지고 난 자리는 일단 깔끔한 인상을 주고요. 털이 빠지면 그 헤어가 있었던 자리에 모공이 닫혀요. 그러면서 매끈해집니다. 그러면서 모공이 닫히면은 또 얻는 게 뭐냐면 매끈한 피부, 그리고 나서 트러블이 잘 안 올라와요.
우리가 모공이 없는 이 팔 안쪽을 보면은 생활하다 보면 별로 이 안쪽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를 못 보셨을 거예요. 네네. 모공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전달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제모는 단순히 깔끔한 인상을 책임지는 영역이 아니라 간단한 시술로 트러블도 없애고 매끈한 어떤 외모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시술이다. 앞으로 미용 시장에서 제모는 더 각광받을 것이다. 전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권유드릴 만한 것이 가벼운 레이저 토닝. 토닝은 말 그대로 피부 톤을 업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미백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주기적인 소프트한 레벨의 레이저 조사를 통해서 미백 작용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한결 편하고 실질적인 어떤 피부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치료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적인 영역에서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레이저 토닝을 또 하나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시술이면서 큰 부작용 없이 피부에 미백 작용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레이저의 수준은 고가 명품 레이저의 수준은 미백 작용을 하는 토닝 플러스 진피 재생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잔주름 제거라든지 가벼운 마일드 리프팅까지 되는 영역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토닝을 통해서 리프팅의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 레이저 토닝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탄력 리프팅입니다. 대부분 또 메인 카테고리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탄력 리프팅이에요. 제가 보통 리프팅이라고만 하지 않고 탄력 리프팅이라고 하는 이유는 피부에 탄력이 생겨야 리프팅이 제대로 예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도 그 영역은 진피의 그 건강성, 진피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피부 건강성이 확보되는 그런 리프팅을 해주시면 피부의 건강이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탄력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리프팅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팅만 레이저를 조사해서 단박이 되는 그런 과정보다는 정말로 그 진피 환경까지도 컨트롤 해주면서 부가적으로 얻는 탄력 리프팅이 효과도 자연스럽고 그 주기도 그런 어떤 지속성도 상당히 오래 간다는 부분에서 저는 그 탄력 리프팅도 중요한 카테고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의 기준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네. 이 메디컬 뷰티 시장도 계속 빠르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의 코스메틱 메디컬 트렌드 어떤 게 대세를 이어갈까요? 큰 주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뷰티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노화는 나빠. 노화는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컨셉에서 나왔던 시술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급진적입니다. 그냥 지워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자기의 개성이 말살돼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너무 에너지 세기가 불필요하게 세지다 보니까 시술의 흔적이 너무 많이 오래 가고요. 흔히 말하는 다운타임이 길어지는 시술들입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라는 컨셉에 관련돼서 나온 과거의 시술들은 다운타임이 너무 길어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번거롭고요.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연 소멸되지 않고 너무나 큰 흔적으로 남았을 때는 환자분들한테 큰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무리수가 있는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이 뷰티를 크게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슬로우 에이징. 정반대네요. 네. 그리고 동일한 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프리주비네이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주비네이션이라는 건 재생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라는 거는 뭔가 프리페어, 미리 준비한다. 재생을 먼저 끌어와서 생기게 한다 그런 뜻인데 그런 개념은 뭐냐면은 노화는 알겠어. 나 에이징하고 노화되는 거는 인정해. 하지만 나는 좀 늦추고 싶어. 그러면 늦추고 싶으면서 대신에 얻는 게 뭐냐면 꾸안꾸예요.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뷰티. 네. 너무 예뻐지거나 너무 형태가 달라져서 친구들이 몰라본 그런 피부를 원하십니까? 납득할 만한 시술 결과는 정확한 데이터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과도한 시술은요. 예쁨이 아니라 굉장한 스트레스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에이징, 프리주비네이션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핵심 키워드가 재생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피의 재생력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피부 컨트롤, 피부 매니지먼트가 앞으로는 대세입니다. 진피를 정말로 리주비네이션 시킬 수 있는 정말로 괄목할 만한 리마커블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레이저가 고가의 명품 레이저 시술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관리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피부 클리닉을 찾는 거였다면
지금은 그런 사태가 와서도 좋은 솔루션이 있지만 미리미리 관리를 받으면서 내가 앞날에 이루어질 에이징에 대해서 보완을 해간다는 관점으로 되기 때문에 무리한 시술이 없고요. 말 그대로 자연스럽고 시간이 다운타임이 없이 바로 시술하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시술이 대세를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는 슬로우 에이징. 그래서 미리 재생력 있는 치료를 받음으로써 노화를 방지한다는 그 프리주비네이션의 개념의 그런 어떤 솔루션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로 봐요.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뭐 급진과 사후 처방이 과거의 키워드였다면 네. 현재는 점진과 네. 사전 예방이 네. 키워드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원장님께서 정말 전반적으로 이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의 하이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제가 하는 영역이 이 메디컬 에스테틱 영역에서 피부를 주 진료로 하고 있는 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부과를 좀 편안한 놀이터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말씀은 뭐냐면 피부과 가면은 돈 많이 쓸 것 같고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의사들의 어떤 그런 태도를 믿으시고 일단은 시술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문제니까 본인의 피부 상태를 한번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일단 자신의 피부를 가지고 가까운 클리닉이라도 방문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바라보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피부 상태에 대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편안한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의 소통을 통해서 본인의 재정적인 상황에 적합한 그리고 본인이 막 생각하고 있는 그 미적 기준에 적합한 정도의 시술이라도 꼭 받아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보다 가치롭고 보다 멋진 생활을 영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레이저 시술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성공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피부 상태와 또 레이저의 원리를 알고 이에 맞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